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13장 동적 메모리 할당과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챕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포인터, 스트럭처,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서 나오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가 그 C 언어를 상당히 상당한 수준의 C 언어 습득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C 언어를 처음 접한 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니까 90년 여름이었는데 여름 학기에 제가 C 언어를 들었고요. 그때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C 언어 과목에서 텀 프로젝트를 안 내지만, 보통은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의 마지막은, 텀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C++ 과목을 들으시면, 소프트웨어 응용 과목을 들으시면, 그때는 이제 텀 프로젝트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과에서는 일단은 이제 그 C 언어는 여러분들한테 처음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텀 프로젝트까지는 하지 않고 문법과 시험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대표적인 과목이 학생 성적 관리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기서 배우는 동적 메모리와 연결 리스트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저도 그때 굉장히 어렵게 그 텀 프로젝트를 꾸역꾸역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면, 자, 일단은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 많은 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수의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려면 지금까지 C 언어에서 배운 방법을 바탕으로 하면 많은 수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앞에 설명했던 성적 관리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출석부 프로그램 같은 걸 여러분들이 만든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 학생에 대한 구조체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필요하겠죠. 학생 수만큼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배열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A라는 배열인데 그 배열은 하나하나 엘레멘트는 structure student라는 구조체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형태고 사이즈는 이제 100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배열에서 우리가 배열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사이즈를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서 상수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이 배열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뭐 학교를 다녀봤으면 알겠지만 학생의 숫자가 뭐 몇 명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2, 30명일 수도 있고 뭐 100명이 넘어갈 수도 있고 뭐 1000명일 수도 있고 그죠? 전체 그 학교 학생 전체를 다루면 뭐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럴 때, 뭐, 100명인 학급이 있을 거고, 1000명인 학급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배열로 작성을 한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동작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결국은 두 개의 그 슈퍼셋인
1000개로 우리가 최대값으로 할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1000개로 잡았을 때 실제로 100명의 학생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900개의 메모리 공간은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 시스템 낭비는 결국은 돈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컴퓨터를 메모리를 큰 거를 사야지만 돌아가는 그런 이제 비합리적인 소프트웨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큰 학교에서는 큰 시스템을 컴퓨터를 사가지고 뭐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조그마한 학교에서도 똑같은 큰 비싼 컴퓨터를 사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면 그거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거고 결국은 그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면 프로그램이 잘 안 팔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이즈를 우리가 그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가면서 요구량이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그 웹사이트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하루에 뭐 10명, 20명 뭐 동시에 접촉하는 사람이 뭐 1명, 2명 이럴 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개발한 그 웹 시스템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동시에 뭐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학생 숫자도 수강 신청을 하거나 철회를 하게 되면 이제 가변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이제 그 가변적으로 메모리를 그 사이즈를 사용하는 메모리 사이즈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동적인 기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 입장에서. 자, 그게 이제 뭐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 컴퓨터 하드웨어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거 사용자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를 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배열의 크기는 이제 상수만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컴파일 시에 그 배열이 위치해야 될 메모리 공간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컴파일 시에 메모리 공간을 정하지 않고 우리가 프로그램의 동작을 하면서 가변적인 그런 형태의 메모리를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겠죠. 자, 이 그림은 오른쪽 그림은 이제 앞에서도 한두 번 나왔던 그림인데 컴퓨터의 그 메모리는 크게 이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이 코드가 올라가는 그 프로그램 영역이 있고요. 코드 에리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역 변수가 들어가는 글로벌 베리어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수 영역도 여기 들어갑니다. 글로벌 베리어블 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안에서 선언된 오토매틱 베리어블들이 위치하는 로컬 베리어블들이 위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사용을 해본 내용들이고요.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힙이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요 영역을 요것에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동적으로 요청을 해서 할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역을 사용해서 이제 C 언어에서는 동적 메모리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C 언어에서 여러분이 동적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이제 아래 보는 네 가지 형태의 함수를 사용해서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standard library.h라는 곳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려면 저 standard library.h 헤더를 include를 C 파일에서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사용할 이제 함수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melloc이라는 함수와 풀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melloc이라는 함수는 memory allocation이라는 것의 약자고요. 메모리를 allocation이라는 것은 할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할당한다는 것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메모리에서 그 어떤 부분을 누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권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풀이는 뭐냐면 사용이 다 끝난, 더 이상 사용을 할 필요 없는 것을 이제 반환하는 것을 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함수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사용할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을 받고 다 사용했으면 리턴을 해야 됩니다. 리턴하지 않으면 아까 보셨던 이 공간이 사이즈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할당만 받고 풀이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메모리 공간이 다 사용이 소진이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할당할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록을 하고 풀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loc이라는 함수는 clear alloc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결국은 저거는 멜록을 할 때 거기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다 0으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함수고요. 우리가 굳이 0으로 세팅하는 방법은 calloc 말고도 뭐 메모리 셋이라든가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리얼로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메모리 리얼로케이션은 내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바이트를 할당을 받았다가 쓰다가 보니까 모자라서 그거를 좀 느리고 싶다던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줄이고 싶을 때 새롭게 할당을 받는 그런 것이 리얼록입니다. 사실 리얼록도 굉장히 중요한 함수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아마 리얼록까지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설명은 주로 말록하고 이제 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malloc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melloc이란 함수에는 인자를 하나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할당을 받고 싶어하는 바이트 수가 여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트 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의 크기에다가 그러한 데이터 타입을 몇 개를 여러분들이 사용할지를 곱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인테저라 그러면 사이즈 곱하기 사이즈 오브 인테저 하게 되면 우리가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여러분이 필요하다. 그럼 사이즈 오브 인테저는 이제 4가 되겠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40바이트를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체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그 사이즈가 뭐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뭐 20바이트, 뭐 경우에 따라 100바이트 이렇게 커질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이제 사이즈 오브로 해서 얻어온 다음에 그것이 몇 개가 필요한가, 어레이가 그런 배열이 몇 개가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malloc 함수는 기본적으로 리턴될 때 이게 어디 사용될지 모르니까 기본 프로토타입은 보이드 포인트로 리턴이 됩니다. 왜냐하면 타입을 모르니까요. 인테저가 들어가 있을지, 뭐 구조체가 들어가 있을지, 캐릭터가 들어가 있을지, 더블 프리시전 데이터 타입이 들어갔을지 모르니까 그냥 선언하기를 이제 보이드 포인터가 리턴된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는 실제로 사용할 그 데이터 타입의 포인터 형태로 우리가 바꿔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가 우리가 인테저 어레이 형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인테저 포인터로 받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그 메모리가 할당이 됐으면은 이 리턴 값이 널이 아니 됩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자, 널이 아닌 그 어떤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의미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메모리가 얼로케이션 됐다는 얘기고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메모리가 할당이 안 됐을 때, 뭐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제 메모리가 더 이상 할당할 수 있는 메모리가 없을 때, 이럴 때는 널이 리턴이 됩니다. 그럼 널이면은 우리가 이제 에러로 처리를 해서 뭔가 처리를 해야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널로 되는 경우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테스트 코드를 짤 때는. 그러나 실제 시스템에서는 이제 널이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걸 대비를 안 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코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뒤에 비슷한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긴 하겠는데,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what is the size of table? 그러니까 테이블의 그 인테저 개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5라고 여기다 입력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봤는데 사이즈 5에다가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인테저니까 4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20바이트를 이제 할당을 이제 받아서 인테저로 타입 캐스팅을 하고 인테저 포인터로. 그래서 그게 널이 아니면 널이면은 no space available 이라고 출력해서 끝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화면에다가 이제 출력을 시켜 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포인터 값이 여기라는 걸 이제 보여줬고요. 그래서 입력을 해라. 5개를 입력해라. 그래서 5개를 입력을 받아서 거기다가 그거를 각각 포인터를 사용해서 그 주소값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그걸 다시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입력할 때는 앞에서부터 입력을 했고요. 저장을 했고요. 출력할 때는 이제 뒤로 빼갔습니다. 그죠? 테이블 플러스 사이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지막 엘레멘트부터 해서 우리가 거꾸로 마이너스를 해가면서 거꾸로 와서 출력을 했죠. 그래서 15, 14, 13, 11 이렇게 입력한 것의 역순으로 우리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메모리 이렇게 이 주소 이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4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이제 다 사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메모리 사용 끝냈을 때는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꼴이 빠졌네요. 자,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풀이를 할 때 이게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할당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그냥 풀이를 하면 이제 이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널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서 널이 아닌 경우에만 이제 풀이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사이즈를 왜 넣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힙 관리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단순히 호출을 하고 사용을 하지만 이 안에는 이 전체 힙 메모리를 관리하는 힙 매니저라는 게 있어 갖고 힙 매니저가 장부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바이트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것들 정보가 관리가 되는 그런 장부가 있고 그거를 담당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그런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힙 매니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은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뭔가 그 메모리 공간을 관리하는 그 북키퍼가 있다.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간단한 또 다른 이제 프로그램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자, 인테저 포인터를 이제 두 개를 잡았어요. 하나는 포인터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실제로 메모리를 시작 위치를 가리킬 이제 포인터가 되겠죠. 그래서 what size of table 아까랑 비슷한 아까랑 동일한 코드네요. 자, 그래서 사이즈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사이즈만큼 allocation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void니까 인테저 포인트로 바꿔서 테이블 넣고 널인지 체크해서 널이면은
안 된다는 거고요. 그죠? 자, P는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처음에는 테이블이 이렇게 우리가 5개짜리 인테저 5개짜리가 할당이 되면 거기에 여기가 테이블이라는 포인터는 여기를 이제 가리키고 있을 거고요. 이 P 포인터는 이제 처음에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지만 여기 플러스를 하면서 다음 거, 그 다음 거로 이동을 해 나가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테이블 플러스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되면 빠져나오겠죠. 이 테이블의 범위를 넘어가면 빠져나오게 되겠고요. 자, 다시 역순으로 테이블 플러스 사이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테이블 플러스 사이즈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위치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해 가면서 돌면서 어디가 되면 끝나냐 하면 P가 테이블보다 커질 때, 테이블 크거나 같을 때, 그렇죠? 같을 때까지 마지막에 여기까지 되고 하나 더 밑으로 내려가면 빠져나오게 되겠죠. 자, 이 코드에서 자세히 보면 뭔가 하나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뭔지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캐치를 했을 텐데, 예, 여기에 풀이하는 부분이 없죠. 풀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풀이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풀이가 뭘 해야 될까요? 테이블이라는 포인터 값을 우리가 넣어줘서 이걸 할당을 해지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 메인 루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빠져나가면서는 알아서 다 정리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바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이게 풀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빠져나가기 전에. 그래서 앞에서 본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리얼로케이션은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이렇게 많이 초기 초보 프로그래머들은 많이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는 이제 사용할 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바이트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10바이트를 이제 할당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가 온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생이 이제 30명인 줄 알고 30명만큼의 공간을 잡았는데 나중에 추가 학생들이 와가지고 몇 명이 더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록을 해서 이제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널이 아니라서 다 문제가 없이 잘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무슨 일에 있어서 이렇게 15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리얼록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때 이 버퍼라는 값이 처음에 받은 이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리턴 받은 것을 다시 이 버퍼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10개짜리를 받았을 때 실제로 메모리상에 이 위치를 할당을 받았는데 지금 이 버퍼라는 건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겠죠. 그래서 잘 쓰고 있다가 근데 또 이 뒷부분이 누군가 이미 또 얼로케이션을 받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죠? 다른 사람이 활동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시 리얼로케이션 해결해 주면 여기 뒤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충분히 15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넘겨주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던 내용은 그대로 여기다가 복사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이미 이 할당받은 위치에서 어떤 거를 이렇게 포인팅을 해갖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쪽으로 변경이 되고 나면 얘는 사실은 풀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얘는 얘를 가리키고 있어도 아무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렇게 포인팅하고 있는 것들도 다시 이쪽을 포인팅하도록 다 바꿔줘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이제 10개를 할당을 받아서, 널이 아닌 경우에 쭉 처리를 하다가, 거기다가 뭘 썼냐면, 이렇게, 뭐, 하이드라드 바드, 뭐, 이런 걸 썼다고 생각을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딱 9개를 채웠네요. 그죠? 9개를 딱 채웠는데, 그러고 나서, 무슨 이유에서든지 몰라도 얘를 사이즈를 키워야 됐어요. 물론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이 10바이트 이상의 캐릭터를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좌우간. 그래서 할당을 해가지고, 버퍼에다 다시 넣습니다. 포인터를. 자, 리올로케이션이 페일이 되면 리올로케이션 페일드가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끝나면 이제 프리를 해줘야 된다. 자, 이런 이제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동적 메모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동적 메모리를 활용을 해서 대표적인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동적 자료 구조인 링크드 리스트 1차원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